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4년 상시 2회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어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부분합을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이제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문제를 보니까 부분학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그 부분학 기능을 이용해서 상공버거 1일 판매 현황표 요 표를 이용해서 그림같이 구분별로 우리 이제 중량하고 열량의 평균을 이제 계산한 후 그랬어요. 계산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량의 이제 최대를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 그림과 같이 이제 그렇게 하라는데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단품은 단품끼리, 사이드는 사이드끼리, 세트는 세트끼리 해서 우리 단품의 이제 평균값은 우리 중량하고 열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구해져 있죠. 그리고 사이드의 평균이다라고 해서 중량하고 열량에 대한 그 평균, 그리고 세트 평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중량하고 열량의 평균, 그리고 전체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나왔죠. 그리고 단품의 최대, 그리고 사이드 최대, 그리고 세트 최대, 전체 최대값하고 이곳에 보니까 지금 판매량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우리 최대값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계산이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만들었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부분합을 할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 부분합은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부분합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한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정렬을 먼저 해주더라. 정렬이 끝나면 이제 부분합을 작성해 주면 되는데 부분합을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이제 만들게 돼 있다고요. 지금 여기서 평균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뭘 해라? 우리 이제 최대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균 구하는 부분합을 따로 해주고 최대값도 구하는 이 부분합을 따로 이제 또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부분합 중에서 두 번째 부분합이요. 두 번째 부분합을 만들 때는 반드시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죠. 뭘 해줘야 돼요? 우리 새로운 값으로 우리 대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체크 표시된 거를 우리가 꼭 해제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거 이제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는 거는 어디서만 한다? 우리 이제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만 요걸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부분합할 때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구분별로 볼 건데 구분해 보니까 단품이다, 세트다, 사이드다 하고 이런 데이터들이 막 섞여 있죠. 해서 우리가 이제 정렬을 먼저 해줘야 된다고요.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제 오름차순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정렬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데이터를 정렬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우리 정렬 및 필터에 우리 정렬해서 정렬해서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정렬되어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때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으니까 정렬 기준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구분을 기준해서 오름차순 처리해달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을 했더니 우리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이 돼서 단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가 나오고 세트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정렬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부분합을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평균하고 최대값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두 번째 지상에 보니까 평균하고 최대는 위에서 이제 명시된 그 순서대로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문제에서 평균을 계산한 후에
계산을 먼저 하고 최대값을 구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문제에 써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부분합으로 평균을 계산해 주고 두 번째 부분합으로 최대값 요걸 이제 계산해 주면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중에서 이미 셀이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메뉴에 우리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계율하고 있고 그곳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부분합이라고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부분합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분합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니다. 그때 그룹할 항목은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는 구분별로 묶어서 볼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뉴가 아니라 이제 구분으로 이렇게 이제 그룹할 항목을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중량하고 열량에 대해서 평균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용할 함수요. 지금 합계로 돼 있는데 요걸 이제 평균으로 먼저 고쳐주고 우리는 평균값을 구할 때는 중량하고 열량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량하고 열량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다른 곳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된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줘야 돼요. 해서 이렇게 두 개 찍고 끝. 그게 아니라 혹시나 다른 곳에도 체크 표시가 된 게 있나 없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단품 평균이다, 사이드 평균이다 하고 나왔고 그때 중량하고 열량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를 봐도 우리 세트 평균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나왔고 그때 전체 평균값도 이렇게 이제 나왔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평균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최대값도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들 중에서 이메일 셀이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또다시 이제 부분합으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분합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부분합하고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이번에는 사용할 함수를 이제 뭘로 바꿔주면 돼요? 우리 이제 최대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최대값을 구할 건데 뭐에 대해서? 우리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판매량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해 주고요. 지금 중량하고 열량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우리 판매량에만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 혹시나 체크 표시가 된 게 있나 없나 확인을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하는 거죠. 두 번째 부분합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꼭 뭐래라?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 그거 이제 체크 표시된 거 해제를 해줘라.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앞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꼭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방금 만든 그 최대값이 이렇게 이제 위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거 첫 번째 부분으로 작성했던 거는 그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리고 사이드 최대값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판매량에 대해서 우리 최대값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우리 문제 지상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처리해 줬죠. 이렇게 우리가 부분합을 다 만들었을 때 그때 이런 글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잘려서 보일 수도 있죠. 만약에 이런 글씨가 잘려서 만약에 보이게 되면 그때 B열의 그 너비가 좁아서 그런 거예요. 좁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 이제 B열의 너비를 조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너비를 조정할 때는 B열하고 C열 그 사이에 이곳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그때 우리가 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이제 조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글씨 같은 게 잘리는 게 있으면 조정을 이제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문제 그림과 내가 만든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다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부분합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를 보니까 시나리오 관리자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제품 주문 내역서라는 그 표에서 세율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G의 4번 셀에 있다고 그렇게 나왔죠. 우리 G의 4번 셀에는 지금 15%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세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세율이 다음과 같이 이제 변동되는 경우에 월별 세금 소개요. 월별 세금 소개가 우리 이제 2의 8번이다, 2의 13번이다, 2의 18번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월별 세금 소개가 들어있대요. 지금 그 위치가 지금 여기요. 우리 1월달에 소개하고 나왔죠. 그리고 2월달에 소개하고 지금 이곳에 우리 이제 2의 13번 셀에 들어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3월 소개다라고 해서 2의 18번 셀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요 세 가지 그 소개가 변동이 되는 그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율이 15%일 때 그때 1월달에 소개, 2월달에 소개 그렇게 금액이 나왔는데 그때 이 세율이 변동이 될 때마다 그 월별 세금 소개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시나리오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확인할 게 이름 정의하는 게 있나 없나 그거 먼저 확인해 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바로 시나리오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되지만 만약에 이름 정의하는 그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나리오로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G의 4번 셀의 이름은 세율로, 그리고 2의 8번 셀의 이름은 소개 1월로, 그리고 2의 13번 그 셀의 이름은 소개 2월, 그리고 2의 18번 셀 그 셀의 이름은 우리 소개 3월.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의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름 정의 먼저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G의 4번 셀 요 셀에 먼저 찍어주고 우리가 이름 정의할 때는 지금 우리가 요 앞에 우리 수식 입력줄 앞에 이름 상자에서 우리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상자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이 G의 4번 셀은 세율로 이제 이름 정의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세율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를 쓰고 엔터요. 이름 정의할 때는 이름을 쓰고 나서 꼭 엔터를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에 2의 8번 셀, 요 셀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는 우리 이제 소개 1월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의 13번 셀, 요 셀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소개 2월 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2의 18번 셀, 요 셀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름 상자에다가 소개 3월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엔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 정의를 싹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름 정의를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요 셀을 이제 찍었더니 지금처럼 세율하고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한 게 떴죠. 그 다음에 요 셀도 우리 2의 8번 셀도 찍어보니까 이제 소개 1월이다 그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2의 13번 셀 그 셀도 찍어보니까 소개 2월로, 그리고 그 밑에 2의 18번 셀도 찍어보니까 소개 3월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써져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이름 정의한 거를 확인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요. 시나리오를 만들고 나서 보니까 내가 이름 정의를 잘못해서 잘못된 거예요. 오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시나리오 내가 작성한 거 싹 다 지우고 이름 정의한 거 그거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해서 이름 정의를 했으면 꼭 이름 정의된 게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 정의한 거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오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 정의한 거 요거 이제 수정해 줘야 되겠죠. 이름 정의한 거 이제 수정할 때는 우리가 맨 위에 이제 수식이라는 요 메뉴요. 수식이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정의된 이름이라고 따로 있고 이곳에 우리 이제 이름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 관리자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했던 게 이곳에 이제 쭉쭉쭉 뜬다고요. 지금 방금 우리가 이름 정의한 거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잖아요. 요 네 가지 잘 보고 내가 이름 정의 잘못한 거 만약에 얘를 잘못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요거를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름 편집하고 이렇게 뜨고 여기서 이제 이름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못된 거 그거 이제 수정해 주고 수정 다 했으면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름 정의한 게 정확하게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을 다 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닫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시나리오 1번이다, 시나리오 2번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세율 인상 요걸로 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세율 인하 요걸로 하래요. 그때 세율은 이제 18%로 그렇게 설정하고 세율은 이제 12%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지금 현재 세율은 이제 15%일 때 각각 이제 소개가 각각 이제 월별로 소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이제 세율을 이제 인상을 했을 때 그리고 세율을 이제 인하를 했을 때 이 세금 각각 월별로 세금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시나리오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맨 위에 이제 메뉴 중에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요. 데이터에 보게 되면 이제 예측이라고 있고 우리가 가상 분석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해서 가상 분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첫 번째 게 우리 시나리오 관리자죠. 해서 시나리오 관리자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시나리오 관리자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정의된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그렇게 뜨죠. 왜?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이제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를 추가를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추가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시나리오 추가 대화 상자가 짜잔 하고 뜨죠. 그때 시나리오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의 시나리오 이름은 세율 인상 요걸로 이제 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세율 인상하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변경 셀이요. 세율이 이제 인상이 된다 그랬죠. 그때 우리 실제 이 세율을 지금 현재 15%지만 이걸 이제 18%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변경 셀은 지금 원래 세율이 들어있던 요 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셀 요거를 이제 이렇게 찍어서 변경 셀은 G의 4번 셀이 이제 변경이 될 거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값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뜨는데 원래 세율이 15%인데 그거를 지금 이제 18% 이걸로 이제 변경시킬 거죠. 해서 우리가 원래 15%가 들어 있을 때 0.15 그렇게 이제 들어 있다고요. 이거를 0.18 우리 18%니까 0.18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다 지워버리고 그냥 18%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입력해주면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나리오를 이제 추가시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18% 입력하자마자 추가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해서 추가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제 시나리오를 추가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시나리오 두 번째 이름은 세율 인하 그걸로 이제 하라 그랬어요. 해서 여기다가 세율 인하라고 이렇게 써주고 변경 셀은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시나리오를 만들 때 G의 4번 셀을 찍어놨기 때문에 G4번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특별하게 할 거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면 지금처럼 값을 이제 입력해라 이렇게 뜬다고요. 원래 값이 이제 0.15, 15% 그렇게 이제 나온 거고 이번에는 우리가 12%로 바꿀 거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12%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12% 요거까지 이제 입력이 끝나면 두 번째 시나리오도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시나리오를 추가시킬 게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세율 인상이다, 세율 인하다 라고 해서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진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볼 거죠. 해서 요약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시나리오 요약하고 이렇게 떴고요. 그때 보고서 종류를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는 지금까지 작업한 걸 가지고 시나리오 요약을 이제 볼 거니까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되고 그때 결과 셀로 뭘 볼 거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요 이제 세율이 변할 때마다 각각 이제 월별 이제 속에 이 값들이 이 세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써져 있던 거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2의 8번 셀 찍어주고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2월달 소개 얘도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3월 소개도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율이 이제 변할 때마다 요 세 개의 그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결과값으로 보겠다.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시나리오 요약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우리가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요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거는 그 앞에 분석 작업 2번 시트 앞에 자동으로 이렇게 새로운 시트로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면 요 내용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현재 값, 요게 이제 현재 값이에요. 현재 세율은 15%다. 그때 이제 속에 1월, 2월, 3월 달에 그 금액이 지금처럼 원래 금액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고, 그리고 세율을 이제 인상을 18%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속에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그 금액이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된다. 그리고 세율을 만약에 인하를 하면 12%로 인하를 했을 때 그때 각각 이제 속에 1월, 2월, 3월의 금액이 이렇게 이제 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 우리 요 마지막 이제 지상에 보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이제 위치해야 된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앞에 그 왼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치를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거 이제 보게 되면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이제 작성 시 정답과 일치해야 된대요. 만약에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오자가 이제 생기면 부분 점수를 이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0점 처리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변경셀하고 세율이라고 써져 있고 결과셀이라고 해서 속에 1월, 2월, 3월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이런 이름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이 뜨는 거예요. 만약에 이름 정의를 하지 않으면 이곳에 이제 셀의 주소, 그 해당 셀의 주소들이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됩니다.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름 정의를 했으면 각각 셀마다 이름 정의했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세율 인상이다, 세율 인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이 제목은 우리가 아까 시나리오 만들 때 시나리오 이름으로 썼던 그 제목이 이제 표시돼요. 그래서 이런 글씨 한 글자 한 글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시나리오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혼자서도 이제 문제를 충분히 이제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